그래서 지난 시간 그 후반부에 저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특정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셀레니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셀레니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 어떠한 모듈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특정한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하는데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웹페이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보이는데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소스 코드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 즉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혹은 우리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소스 코드를 혹은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하고 한 번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실시간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실시간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당 웹페이지를 보여주는데 필요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데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최초에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초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 그 소스 코드에는 웹페이지에는 보이지만 해당 소스 코드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경우에, 즉 우리가 해당 웹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파이썬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했죠. 설치를 다 했을까요?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pip install 명령어를 가지고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특정한 모듈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리고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해당 모듈을 설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셀레니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셀레니엄은 원래는 웹 스크래핑 목적으로 개발이 된 툴 혹은 모듈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셀레니엄은 브라우저를 파이썬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툴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셀레니엄을 사용해서 웹 스크래핑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셀레니엄이 그러면 어떻게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특정한 브라우저를 통제를 하고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URL을 갖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소스 코드를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셀레니엄의 작동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무엇을 셀레니엄이 스스로 실행을 시켜요? 처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기억이 날까요? 셀레니엄이 브라우저를 통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브라우저를 셀레니엄이 알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특정한 브라우저. 자, 여기서는 어떠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셀레니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제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다운로드 받았어야 했어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았어야 했죠. 다들 다운로드 받았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셀레니엄이 그렇게 실행이 된 브라우저 상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URL 주소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셀레니엄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웹페이지를 갈 때 URL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종 웹페이지에 대한 URL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특정한 신문 기사를 보고자 해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해당 신문 기사에 대한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가장 처음에 어디로 가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클릭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잖아요. 맞을까요? 셀레니엄도 사용자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특정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특정한 신문 기사를 저장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고자 한다. 그런데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가장 처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서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특정한 아이콘이나 링크를 클릭할 거잖아요. 그러한 작업을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셀레니엄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URL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URL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URL 정보를 이용해서 일단 메인 페이지나 뭐 이런 데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특정한 링크나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그러면 셀레니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해당 페이지로 가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진 소스 코드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셀레니움이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최종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은 똑같죠. 리퀘스트를 이용할 때랑 똑같습니다. 즉,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고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면 돼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만 다른 거예요. 알겠죠? 직접적인 예를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떠한 그 웹페이지를 예로 살펴봤냐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특정한 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웹페이지가 있죠. 자, 이 웹페이지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당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소스 코드는 무엇과 동일한 소스 코드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가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소스 코드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없는 정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정보들이 그러한 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랭킹 정보가 그러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웹페이지에서 책에 대한 랭킹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퀘스트가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에는 그러한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셀레니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알고 있죠. 예, 그쵸. 그래서 이 URL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죠. 그리고 주소창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 즉 이 URL 주소를 셀레니엄이 실행을 한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동을 한 다음에 무엇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요?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예제 코드를 직접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올려준 예제 코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파일이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Selenium Domestic Ranking. 그래서 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자, 이 부분이에요. 이 셀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말한 그 세 가지 작업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죠. 그게 어떠한 파이썬 코드예요? 이 부분이라고요. 자, 셀레니엄 모듈이 갖고 있는 하위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모듈이 됩니다.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하위 모듈 중에서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하위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브라우저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갖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클래스가 존재해요. 즉,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하기 위한 클래스인 크롬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롬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롬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얘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변수나 펑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무엇을 가지고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가지고. 그런데 이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executable path. 이 패스에 어떠한 경로의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냐면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의 경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죠. 그래서 zip 파일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걔를 압축을 풀면 특정한 폴더 하나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드라이버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파일은
파일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chrome driver.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돼요. 그래서 해당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전체 경로를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셀레니엄이 무엇을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경로에 존재하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 생성자를 특정한 경로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셀레니엄이 크롬 브라우저를 알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켰어요. 맞아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는. 맞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URL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떠한 부분이냐면 여기에요. 자, 여기서 이 크롬 생성자 함수가 리턴하는 객체를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리턴을 받았죠.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셀레니엄, 그 중에서도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하와이 모듈에 존재하는 크롬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의 펑션들 중에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된 다음에 특정한 URL 주소를 갖는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얘는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 아니죠. 크롬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고 얘를 이용해서 특정한 URL 주소를 갖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려면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get 펑션에 무엇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무엇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 인자로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URL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갖고 있죠. 이 URL 주소가 무엇이냐면 이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get 펑션을 크롬에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을 이용해서 특정한 URL 주소를 갖는 웹페이지, 즉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셀레니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네,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거,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떠한 코드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죠.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변수 중에서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 안에 어떠한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다? 셀레니엄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게 끝난 거예요. 맞을까요? 그리고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그러한 소스 코드, 어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소스 코드에는 어떠한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셀레니움을 가지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해당 소스 코드에 대해서 뷰티풀 숲을 적용하면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옆에 크롬 브라우저가 알아서 실행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지금 이게 그 슬라이드 쇼가 있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닫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 이 밑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특정한 URL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을 해가지고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요. 누가요? 셀레니엄이요. 그리고 해당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는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로즈라고 하는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브라우저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면 지금 HTM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어떠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랭킹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랭킹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내 도서 1위 1주 이러한 정보가 이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맞을까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추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보면 이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원하는 랭킹 정보인 국내 도서 1위 1주라고 하는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얘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태그가 없어요. 응?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뷰티풀 숲에서 제공을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자,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혹은 어떠한 구조를 갖는 거예요?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태그는 다른 태그의 부모 태그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태그가 될 수도 있고, 자식 태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풀 숲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태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태그로 이동할 수 있다. 내비게이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 자매, 시블링 태그를 찾을 때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 next sibl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얘를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얘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태그들 중에서 유니크한 어트리뷰트 정보를 갖고 있는 부모 태그를 찾습니다. 걔가 무엇이 되냐면 이 스팬 태그가 되는 거죠. 이 스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일단 우리가 이 스팬 태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find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맞을까요? 그래서 뷰티풀 숲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고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find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한 해당 스팬 태그를 찾습니다. 어떠한 스팬 태그라고요?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속성의 값이 이렇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랭킹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스팬 태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팬 태그를 찾아가지고 그 결과를 서브 언더바 태그스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태그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스팸 태그만 찾아진 거예요. 맞을까요? 자, 여기에서 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음? 그 앞에 나오는 EM 태그에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EM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텍스트 데이터도 태그의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EM 태그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next underbar sibl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sub underbar tags라고 하는 변수에 EM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변수가 갖고 있는 태그들 중에서 EM 태그가 찾아지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따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EM 태그가 찾아진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 얘는 그 EM 태그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정보가 되죠? 다음에 나온다는 게 무엇이에요? 얘가 EM 태그의 그 다음 시블링이 된다고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요 EM 태그에 어떠한 키워드를 적용하게 되면 next underbar sibl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용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이러한 정보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에서 최종적으로 얘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자열 펑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랭킹이라고 했어요. 랭킹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얘만 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애들이 다 뭐예요?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죠. 공백 문자죠. 자, 그러면은 양 끝에 있는 공백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 펑션이 무엇인가요? 스트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랭킹 정보 같은 경우는 약간 유니크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그러한 식으로 저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 숲에서 제공을 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이해가 될까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해가 돼요? 네. 자, 뷰티풀 숲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국내 도서 1위 1주라고 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약간은 생소할 수 있고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예, 제가 올려놓은 뷰티풀 숲 관련된 그 설명 파일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파일을 참고를 하기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정보를 셀레니엄을 가지고 우리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정보들 중에서 상품평, 회원 리뷰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회원 리뷰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이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클릭을 해가지고 회원 리뷰, 즉 책에 대한 상품평 정보를 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링크를 클릭을 할까요? 여기에서 어떠한 링크를 클릭을 하면 회원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회원 리뷰 링크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되죠? 맞나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러한 리뷰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고 싶어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상품평을 분석하고자 해. 어떠한 책들에 대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회원 리뷰 정보를 일단은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품평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자, 얘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면 웹 스크래핑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얘를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U, 소스 코드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뷰 정보가 존재하는지, 즉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없으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셀레니움을 써야 되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40대가 되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40대 된 지가 좀 됐어요. 없죠? 없어. 그러면 이제 셀레니움을 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 대한 URL 주소가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즉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직접적인 URL 주소가 존재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URL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나요, 여기? 근데 얘는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직접적인 URL 주소가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나온다고요. 맞을까요? 그래서 셀레니움을 가지고 이 URL 정보를 활용을 해서 웹페이지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받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소스 코드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진다고요. 근데 이러한 정보는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정보는 어떠한 정보예요? 회원 리뷰 정보라고요.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해당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동하면 된다고요? 일단 이 URL 주소를 가지고 이 웹페이지로 가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버튼을 혹은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 리뷰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링크를 클릭을 했었죠? 이 회원 리뷰 링크를 클릭을 했었죠.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무엇을 가지고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셀레니움을 가지고 흉내를 내야 합니다. 응? 알겠죠? 자, 셀레니움은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링크나 버튼을 어떻게 클릭을 하냐면 일단 해당 링크나 버튼을 찾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특정한 링크나 버튼 혹은 아이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리멘트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셀레니엄이 일단 먼저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클릭을 하고자 하는 엘리멘트를 찾는다고요. 찾아야 돼요.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링크, 그다음에 버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걔네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가 된다고요. 그 여러 개의 엘리멘트들 중에서 우리는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특정한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엘리멘트, 링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들 중에서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되는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셀레니엄 관련해 가지고 11번째, 11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러한 링크가 나와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있죠. 얘네들이 다 펑션이에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는 역할을 하는. 자, 엘리멘트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엘리멘트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태그로 포함이 됩니다. 표현이 됩니다. 엘리멘트가 하나의 태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그는 어떠한 정보를 갖는 거예요? 이름 정보도 갖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속성 정보도 갖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멘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름 정보도 갖고 추가적인 속성 정보도 갖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 정보에는 무엇이 있냐면 ID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그 네임이 있을 수가 있고 클래스 네임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엘리멘트마다 고유한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고유한 경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엑스패스라고 합니다. 이 엑스패스는 무엇이냐면 해당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특정한 엘리멘트가 있을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 엘리멘트가 해당 웹페이지에서 갖는 고유한 경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고유한 경로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경로에 해당하는 특정한 엘리멘트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셀레니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주소창에 이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 즉 회원 리뷰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 링크를, 이 엘리멘트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려면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찾을 때 어떠한 정보를 사용을 한다고요? 이 엘리멘트의 고유한 경로 정보인 엑스패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을 한다고요. 맞을까요? 그러면 이 엘리멘트 엑스패스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엑스패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자 하는 엘리멘트의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여기 안네. 요거는 지금 파이어폭스고요. 크롬으로 갈게요. 여기죠. 여기에서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죠. 응? 보여요? 여기 하나의 태그잖아요. 이게 무엇과 매치가 되는 거냐면 요 엘리멘트, 회원 리뷰라고 하는 엘리멘트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 엘리멘트가 소스 코드에서는 요 태그로 표현이 된다고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엘리멘트에 대한 태그가 있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가운데쯤에 카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보여요? 확인했을까요? 자, 그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카피를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지금 복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해당 엘리멘트의 고유한 경로 정보인 어떠한 정보? 엑스패스 정보를 카피를 하고자 한다고요. 어디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에 있죠. 보이나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요. 카피를 하고 그 정보를 어떠한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면 되냐면 자, 셀레니엄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엑스패스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의 펑션들 중에서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얘는 뭐예요? 엘리멘트를 찾는데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는 펑션이에요? ID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엘리멘트의 이름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세 번째가 뭐예요?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경로 정보인 엑스패스 정보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엘리멘트의 엑스패스 정보를 넣으면 이 펑션이 해당 엑스패스에 대한 엘리멘트를 찾아주는 거죠. 찾은 다음에는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하면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자, 요것과 관련된 예제 코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 여러 개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 중에서 셀레니엄 리뷰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 안에 관련된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했을까요? 이 파일.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해요. 근데 어떠한 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 두 줄의 파이썬 코드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find element by express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클릭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야 되는 엘리멘트를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해당 펑션의 인자로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클릭을 하고자 하는 회원 리뷰라고 하는 링크에 대한 엑스패스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맞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없다라고 딱 하면 자,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니엄을 가지고 이 회원 리뷰라고 하는 링크, 엘리멘트를 찾아야 돼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찾는다고요? 엑스패스 정보를 가지고 찾는데 특정한 엘리멘트의 엑스패스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일단 해당 엘리멘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검사라고 하는 메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누르게 되면 소스 코드가 나오고 거기에 엘리멘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표기가 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메뉴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어떠한 메뉴, 카피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를 카피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해당 엘리멘트에 대한 엑스패스를 카피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요. 카피가 됐죠. 그 정보를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의 인자로?
이 펑션의 인자로 find element by xpass라고 하는 펑션의 인자로 이렇게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펑션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엘리멘트들 중에서 어떠한 엘리멘트를 찾는 거예요? 해당 정보를 가지고 클릭을 하고자 하는 얘를 찾는다고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찾기만 하면 안 되죠.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멘트를 무엇을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 되죠. 맞을까요? 그래서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자, find 펑션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인자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아요. 찾아줬죠. 이게 어떠한 엘리멘트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회원 리뷰라고 하는 링크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걔를 클릭을 해야 되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뭐냐면 클릭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얘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엘리멘트가 클릭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용해서 한다고요? 셀레니엄을 가지고 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 웹페이지에 무엇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진 소스 코드를 그냥 추출하면 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저렇게 가죠? 클릭을 해요. 얘가 알아서.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셀레니움이 알아서 특정한 링크를 클릭을 한다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러한 신기술이 있네? 신기하죠? 그쵸? 이게 좀 리액션이 있어야지 좀. 알겠어요. 조혜차 학생은 억지로 신기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이 HTML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어떠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 리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40대가 되니 이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요. 그쵸? 여기에. 그래서 얘를 뷰티풀 숲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추출하면 돼요. 맞을까요? 어, 이 셀레니엄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웹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오는 특정한 게시물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셀레니엄을 사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웹페이지로 일단 먼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셀레니엄을 가지고요. 근데 셀레니엄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 거기에 최종 URL 주소를 모르면 첫 페이지의 URL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그 URL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 작업을 똑같이 셀레니엄이 한다고요. 그리고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링크들을 클릭을 할 텐데 그러한 각각의 링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엘리멘트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통해서 그러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링크, 즉 각각의 엘리멘트를 사람이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해당 웹페이지가 갖고 있는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네.